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5년 4월 1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코인과 알트코인 시황 그리고 기사 하나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이사를 왔는데 3월 달은 진짜 이사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도 한 만큼 좀 새 마음 또 새 뜻으로 다시 유튜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최근 태빗 16기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태빗은 제가 오랫동안 진행해온 독서 모임이고, 제가 원래 21살 기점으로 책을 제가 많이 읽으면서 삶이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20대 때 계속 독서 모임을 하고, 페발이나 아그레아블 같은 독서 뭐 유료 모임 이런 데도 가서 직장인 때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 왔는데, 지금은 유튜브도 제가 하면서 구독자님들이랑 같이 독서 모임을 하면 제일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요. 3년째 지속되어 오고 있는 세빛이라는 모임이고, 이번에는 파이어드 부해방일지, 이 책은 저랑 한정수 작가가 쓴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독서 모임을 해보려고 하고, 독서 모임을 참여하실 때는 또 책을 읽고 글을 또 써야 되니까 만약에 지원을 하신다면은 약간의 그런 부담감은 가지고 오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진짜 그 세빛 멤버분들이 언제 여냐 이런 말 저한테 많이 해주셔가지고 조만간 한다 그랬는데, 제가 이사를 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 조금 세빛을 진행하기가 좀 애매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기다리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링크 누르시면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근 올린 영상에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 이야기를 잠깐 좀 할 건데요. 이더는 가망 없냐? 예, 저 이너 가망 없다고 생각 안 하고요. 세령님은 비트 고점 시기를 몇 월쯤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사실 이거는 제가 제 관점에서 알 수 없다. 예, 고점 시기를 몇 월쯤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상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비트코인 시즌이 4년 사이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4년 사이클 종료냐 아니면은 지속이냐, 종료 vs 지속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래요. 만약에 종료되었다고 치면 다시 올 상승장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지속 관점이면 당장 이번 연도에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종료냐 지속이냐 저한테 그렇게 막 중요한 것 같진 않거든요. 이거는 마치 뭐 6개월을 하느냐, 1년을 하느냐, 뭐 2년을 하느냐의 문제고, 결국에 저는 지속적으로 이제 코인 투자할 거니까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다 해서 몇 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전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사이클, 예, 저도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예, 시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좀 어렵고, 항상 감사합니다. 제목만 보고 팔 뻔했다. 예, 제목만 보고 팔면 절대 안 돼요. 영상의 제목과 썸네일은 어그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튜브 성장과 운영의 필수적인 부분이라 이해 부탁드립니다. 알트코인 전부 파세요. 고점에 성공적으로 꼭.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목에도 썸네일을 좀 자극적으로 하고 제목에 고점에 전부 다 파세요라고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파세요. 고점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번 시즌의 이더가 지난 시즌 리플 마냥 우하향할 것 같다라는 말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르빅 코인 당연히 안 보유하고 하고 있고요. 예, 이더나 솔라나, 예, 가보겠습니다. 아직 상승도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시즌 종료를 이야기하는 건 좀, 혹시 영상 보셨을까요? 아니요, 제목만 봤어요. 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코인만 살아남는다, 알트는 다 뒤짐.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상승도 안 한 것 같다. 예, 상승 많이 했고, 상승 많이 하긴 했습니다. 예, 지금 시즌 종료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바라보는 시장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보고 있는 차트가 전체 차트인데, 차트를 주봉으로 제가 좀 살펴보면은 이 MVRVZ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싸게 구매를 했느냐, 실제 가치와 실현 손익 간의 어떤 관계,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표인데, 각 사이클마다 고점을 찍을 때는 이 MVRVZ 스코어가 다 이 기준점을 돌파를 세게 해줬습니다. 닿거나 근처에는 갔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한 번도 이제 오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은 편인데,
이런 지표가 RSI 주봉 차트도 되게 좋은 지표인데요. 거의 항상 맞는 지표예요. 보면은 자, RSI 지표가 주봉에서 바닥을 찍었다. 바닥을 찍으면 가격도 바닥이에요. 한 번도 이게 틀린 적이 없거든요. 역사적으로. 이런 지표들은 굉장히 이제 신뢰할 만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고, 주봉 RSI가 만약에 또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가정하면 바닥일까요? 바닥이지 않을까요? 바닥 알 수 없지만 바닥 근처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MVRV Z 스코어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찍을 때마다 이 부근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물론 이번에 역사상 최초로 이제 빗나갈 수도 있지만 이거를 빗나갈 가능성보다 빗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데 훨씬 이제 비중을 두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누누이 말하지만 4년 사이클 중에서 마지막 부분 1년을 잡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는 거는 좀 이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지막 고평가 영역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는 트레이딩을 하는 게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영역이 될 수 있다라고 제 오랜 생각을 말씀드려왔죠. 낮은 트레이딩이 상승장 초반에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려보면은 이런 저평가 영역에서는 사실 매수만 해도 돼요. 매수만. 근데 요 구간에서는 사실상 매도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아직 이제 익절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리스크에 대한 생각도 하면서 매수와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평가 영역에서는 사실 잦은 매수와 매도를 했을 때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수익을 못 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지금 사이클에서 마지막 부분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을 더 키워야겠다라는 마음을 언제나 가지지만, 그런 마음이 이때보다 훨씬 덜하고 오히려 소수적으로 시장을 보려고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4년 사이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났을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내려보면은, 만약에 이번 시즌이 종료됐다라는 가정을 하더라도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만한 자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속적으로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팔았다가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지만 진짜 뭐 10년, 20년 그냥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싶다, 그럼 비트코인 사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주 훌륭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그렇고, 알트코인을 좀 살펴보면은 알트코인 중에서 이제 이더리움이 대장이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이 지지부진하니까 또 좀 다른 알트코인들도 지지부진한 그런 느낌이 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이더리움이 좀 좋은 시그널이 하나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 가격이 이제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락을 했는데 RSI 지표는 상승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매도에 대한 압력이 있어가지고 가격이 밀려난 것일 뿐이지 점점 상승할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지금 지표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더리움에서만 발견이 된 게 아니라 도지코인에서도 좀 발견이 됐어요. 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비슷해요. 가격이 좀 비슷한데 이 RSI 지표는 확 이렇게 오른 게 눈에 보이죠. 이게 되게 좀 긍정적인 시그널인데, 이제 더 이상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나아갈 여지가 있다, 이런 표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과거 차트를 놓고 보면은 알 수 있지만,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이렇게 팡 하고 찍고 지지부진하는 시간을 보내요. 지지부진하다가 요런 구간이 이제 있잖아요. 요런 구간이 있는데, 바로 이제 여기서 쭉 이렇게 올라가주면 뭐 좋겠지만, 이제 지지부진한 구간이 항상 있단 말이죠. 그 지지부진한 구간을 견뎌내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보고 있고, 그 지지부진한 구간, 횡보 구간까지는 거의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대로 만약에 꼭 부러지고 전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는 완벽한 이제 시즌 종료 시그널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사 하나를 볼 건데, 비트코인 채굴기 6만 1000대 가동, 트럼프 장차남 가상화폐 채굴 점 나서. 트럼프 일가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출범한 뒤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밈코인 판매 등을 통해서
매출액을 8,105억 원에 달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뒤 친가상화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취임 직후에는 행정명령을 통해 가상자산 전략 비축 추진을 지시했다. 이게 정말 말만 하고 액션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실제 액션이 수반하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사실상 이런 측면이 옛날부터 제가 좀 말씀드려왔지만 금이라는 자산도 세계의 역사를 뒤져보면은 이 금이라는 역사도 처음에는 그냥 노란색 돌덩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노란 돌덩이가 금이 되는 그 과정이라는 게 역사가 있는 건데 비트코인도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디지털 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원래 디지털 쓰레기였잖아요. 디지털 쓰레기. 디지털 쓰레기가 디지털 정말 금이 되어가는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디지털 금, 비트코인만 만약에 디지털 금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투자하고 있는 알트코인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뭐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엄연히 다른 자산이니까. 그런데 지금 뭐 트럼프 일가도 그렇고 뭐 전통 금융에서도 ETF 승인이라던가 이런 걸 놓고 보면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도 함께 점점 이제 편입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디지털 금은 비트코인이 역할을 하겠지만 세상에 금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어떤 자산이 있듯이 알트코인들도 알트코인이 가진 기능들로 인해서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하고 영역을 넓혀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많은 분들이 좀 지치고 약간 떠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따지고 보면은 지치고 떠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신규로 더 들어오고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라는 게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면 뭐 사실 좋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 그렇게 단기적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다 이제 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다시 올 상승장을 대비해서 지금 정말 더 공부하고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구독자님들께서도 힘드시겠지만 그 힘내라는 말씀을 꼭 전달하고 싶고 저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라이브도 할 생각인데 구독자님들이 더 힘낼 수 있게 저도 더 열심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